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이틀 전에 원앤파트너스가 구글 본사와 구글 아시아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당연히 있고, 왜냐하면 고소당하신 분들 또는 고소가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는 지금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분야를 파고 계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하실 일들이 많고, 근데 종이 TV의 경우는 지금 그 판진사 회원들도 그래서 고소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대비를 하고, 우리는 지식의 힘이기 때문에 뭐든지 정보라든가 지식을 죄송합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문으로 보내서 본사랑 그 나름대로는 자기네끼리 그 시도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 줄게 이거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겠죠. 이런 거는 삭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의 내용이 궁금한데, 일단 제가 8월 15일 날인가요? 제가 내용 증명을 저도 보냈어요. 저도 보냈고, 내용 증명이 우편으로 가고 뭐 이렇게 페덱스로 보통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갑니다. 한국 우체국보다.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한데, 국내 대리인 제도라고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글에서도 접수 받고 있고, 이번에도 구글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저는 접수시켰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과 국내 대리인 제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게, 국내 대리인은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보낼 수 있는 것도.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마음껏 보낼 수가 있죠. 뭐 100장, 몇백 장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 용량 제한이 있다는 거. 하지만 국내 대리인 제도도 구글 본사로 간다? 안 간다? 간다. 왜냐하면 본사로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국 구글 코리아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글 본사랑 구글 코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구글 본사, 서버가 있는 구글 본사가 법적 정보 서비스, 구글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 제공자가 구글 본사예요. 구글 코리아는 그런 서비스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글 코리아에 보냈죠. 구글 코리아에 보내면 안 되는 걸 알 텐데, 왜냐면 자기네들도 이제 검색해보면 미국 변호사들도 많고 한국 변호사들도 많고 알 텐데 일부러 보낸 것 같아요. 아무튼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무튼 구글 코리아에 보내면 안 됩니다. 구글 코리아에 보내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올려놨죠. 다른 영상으로.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구글 코리아에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구글 코리아에서 또 답변이 옵니다. 우리한테 보내지 마시고, 우리는 정보 서비스 제공, 유튜브 서비스, 구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서버도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근데 이걸 알 텐데 구글 코리아에 보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겁주려고 하는 건가, 국민? 구글 본사에 이제 8월 19일 날 이틀 전에 보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영문 부분은 제가 다 번역하고 뭐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8월 15일에 제가 보낸 거 있잖아요. 지금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여기랑 똑같아요. 쟁점이. 저도 예상했습니다. 제 걸 보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갈 것이다. 쟁점이 똑같아요. 쟁점이. 그래서 제가 제 것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왜냐면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걔네가 영문으로 보낸 것도 간단하게 핵심만, 쟁점이 뭔지만. 이번에 그 언론중재법도 제가 쟁점만, 가장 중요한 쟁점만 보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보낸 것 중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저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구글이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하거나 한 적이 없거나 할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호소문식으로 보낸 겁니다. 그 점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말은 그 호소문을 보낸 이유가 그거고, 완전히 법률적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조치가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영어로도 만약에 저에 대한 조치가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보낼 때는 저도 영문으로 보내죠. 구글 본사에 보낼 때는 한글로 보내도 되는데 영문으로 보내는 게 훨씬 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구글 본사 그 리걸팀한테 아니면 그 대표한테 그냥 보내면 됩니다. 오히려 안다면 이쪽 부분을 안다면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판례가 다 영어잖아요. 관련된 판례가 다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저에 대한 조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럼 원앤 파트너스는 왜 영어로 보냈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차이점이 이제 그런 건데, 그 원앤 파트너스의 그거를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미국 변호사분들도 많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구글 코리아에 보낸 것도 좀 의아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영어로 보낸 걸 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잘 이렇게 쓰지 않고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미국 변호사분들도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다 나름대로는 다 서울대 나오신 한국 변호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이해 안 되게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 안 되는 근거가 뭐냐? 근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런 식으로 잘 보내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보냈다는 거. 제 생각은 어떤 결론이냐면 그냥 한국식으로 보낸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어차피 한국에서 다 진행을 할 거니까 미국 본사랑 미국에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진 않다가 제 결론입니다. 미국 본사랑 미국에서 싸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싸울 생각인데 본사를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 법원에서 싸울 생각인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 한국식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미국 본사랑 미국에서 싸울 생각이라면 완전히 미국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혀 이렇게 영문 레터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미국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완전히 한국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내용 증명도 제가 그 일반적인 내용 증명의 표현의 그 자연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쟁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쟁점은 뭐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분 아니면은 고소 당하시는 분, 반진사 분들 아니면 종이 TV 관련돼서 집중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다는 게 무슨 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보낼 때 내용 증명에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낼 때 댓글들이 막 답변 안 하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122개 채널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다음의 사항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손정민 사건의 요지를 썼는데 이게 원앤 파트너스의 8월 19일자랑 많이 틀리죠. 제가 보낸 요지랑.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몇 월 며칠 누가 어디서 만나서 놀다가 이것까지는 비슷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요지가 틀려집니다. 서로. 그래서 어떻게 틀려지냐면 원앤 파트너스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서로 뭐가 다른지. 원앤 파트너스에서는 사적 사안이고 사인들이다. 자기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고 이것은 사적 사안이다. 이거를 대놓고 강조하고 있어요. 대놓고.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대표적인 서울 관광 장소이자 시민 산책 장소인 반포 한강공원이라는 공적 거리, 공적 공원, 그쵸? 공적 거리와 공적 공원인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공적 장소의 법리라고 했습니다. Public Forum Doctrine. 이 Public Forum Doctrine이라는 게 정면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죠. 공개 장소니까. 거기다가 범죄 사실이라는 것도 전통적으로 그 사법 정의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Criminal Justice라고 많이 들어보는 게 그겁니다. 정의 중에서도 사법 정의,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걸 처벌하는 게 이제 Criminal Justice인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범죄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그 경우에 관해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경우에 관해서 친구의 구체적으로 심리적인 자백이 있었죠. 정밀 떨어짐, 내가 끌어올림. 그 추락했던 거에 개입한 걸 자백했어요. 그 증거가 있죠. 따라서 공적 장소에서 발생한 사태이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데 공개 장소이고 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거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핵심인 닥트린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 범죄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면 사람이 추락에 관련이 있다. 그냥 실족하거나 자살한 게 아니고 그냥 쓰러지거나 그냥 추락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린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댄 거, 구조를 하다가 중단한 거, 그래서 구조 의무 불이행도 연결이 되고 다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자백도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신발과 셔츠를 버렸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혹이 확산된 사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많이 그래서 이거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친구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공개 장소이기 때문에 유족이 공개적으로 실종 그 현수막을 붙였죠. 공개 장소에서의 사태, 공개 장소에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관해서 경찰이 실종자 수색이 있었고 그에 관해서 친구 측에 1차, 2차 입장문이 있었고 또 고소 관련돼 가지고 고소하겠다, 고소했다, 고소할 예정이다, 3만 명 고소하겠다 이런 게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그래서 여론이 또 계속 확산됐고 또 이제는 손정민 유족도 고소라고 박주현 변호사 등 다수의 시민들이 관련자들을 검찰에도 고소하고 이렇게 공적 사안이다를 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원의 파트너스에서는 이런 거 다 빼고 사적 사안이다 간단하게 두 줄인가 세 줄인가 이렇게 그리고 돗자리 사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도하고 대부분 언론도 보도하고 언론이 보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이익인지 공적 사안인지에 관련돼서 자 이것도 설명했네요. 3페이지에 그리고 그 아래서는 법조인과 전문가들 다수가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언론도 보도하고 경찰도 발표하고 1차, 2차 입장문도 발표하고 청와대 53만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답변하고 청와대도 이런 식으로 자 공적 사안이다. 경찰도 CCTV 자체가 공적 자료고 이렇게 해서 다 공적 사안이다. 그랬는데 신의 한 수에서 공적 자료의 하나인 CCTV를 공개했는데 거기에서 움직임이 식별됐다. 사람이 떨어지고 밀고 추락하고 아니고 그리고 따라 내려가고 혼자 올라오고 337이 있고 이런 게 다 아까 자백 떨어졌어요. 끌어올렸어요와 함께 이렇게 다 CCTV도 확인됐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됐고 공적 사안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 이런 원칙. 원래는 사적 사인인데 공무원이라든가 정치인이 아닌데 어떤 쟁점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다거나 1차, 2차 입장문 발표가 있었죠.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해명하고 언론에 접근했죠. 항상 언론에 접근하고 고소 계획, 고소 현황, 고소 현장, 앞으로의 고소 미래의 자기네들 계획까지 다 공개적으로 했죠. 겁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했다. 그래서 공적 사안이다.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 근데 원해 파트너스는 8월 19일자 영문 레터에 어떻게 했다? 사적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 대상이 됐죠. 충분히 걔네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쟁점별로 상세하게 입장문을 2번이나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원해 파트너스의 이제 그 핵심 주장이 제가 8월 15일 날 제가 이미 다뤘네요. 그리고 나서 8월 19일 날 원해 파트너스가 나온 겁니다. 내용 증명이. 3번 보시면 채널 삭제 요청을 할 때 되게 희한하게 들어가요. 원해 파트너스는. 원해 파트너스가 지금 8월 19일자 영문으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8월 15일자 제가 다룬 거랑 똑같이 가고 있어서 제가 자꾸 지금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그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괴롭힘으로 자꾸 넣어요. 원해 파트너스가 8월 19일자에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유튜브에 괴롭힘 정책이 있다. 근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모욕 이거랑 괴롭힘은 중복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삭제해달라는 게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삭제할 수 있는 그 유튜버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유튜브는 좀 특이하게 돼 있죠. 명예훼손으로 삭제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명예훼손으로는 삭제를 하는 그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는. 특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그 제가 8월 15일자 여기 지금 8월 15일자 보냈죠. 내용 증명 호소문. 이거를 제가 보내자 답변이 왔어요. 구글 본사에서 8월 15일에 제가 여기 보이죠. 내용 증명 호소문 써 있죠. 그리고 보내자 8월 15일 오후 12시 18분에 답변이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서 회신하신 내용을 이겁니다. 이 내용 증명 호소문 회신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여진 씨가 확인했습니다. 본사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호소문 내용이 제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가 냈죠. 참고해달라, 고려해달라, 상대방 주장에 혼선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확인을 보았으나 명예훼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을 해달라. 그리고 또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 내용 또한이라고 되어 있죠. 신고 내용. 제가 이제 그 괴롭힘 부분 그건 지원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제가 보낸 게 원해 파트너스처럼 무엇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저희 입장도 원해 파트너스 말고 저희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문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답변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호소문 취지가 구글 본사의 담당자가 저 입장 원해 파트너스하고 싸우는 입장을 122개 채널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달라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회신하신 내용을 확인했다 하고 자기네가 명예훼손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또한 신고 관련 내용 중에 괴롭힘 부분도 관련 지원부서에서 원래 지원부서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원해 파트너스는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서 명예훼손을 저한테 줬는데 명예훼손을 클릭하면 명예훼손이 이렇게 뜹니다. 명예훼손 관련돼 가지고 각 나라별로 진행이 되는데 각 나라별로 들어가기 전에 그 대전제 큰 전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유튜브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허위사실만 문제 삼아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만.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루지 않아요. 사실 적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실 적시를 다루면. 그래서 뺍니다. 그냥 아예 싹 뺐어요. 그리고 허위 진술. 그래서 허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다루냐. 기본 원칙만 얘기할게요. 저한테 이메일 준 거랑 똑같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줬던 거. 왜 허위인지를 친구가 밝혀라. 이거 제가 영상 올렸죠. 완전히 그 사이다 발언 했다고. 명예훼손, 허위작시 명예훼손만 다루고 특징 1. 그다음에 특징 2는 뭐냐면 그 허위가 누구인지를 제가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친구가 너희가 다뤄라. 입증 책임을 친구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그게 왜 손해인지도, 평판의 손해인지도. 이게 지금 엄청난 법적으로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그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친구는 왜 허위인지를 다 설명하다 보면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와 괴롭힘도 다 달리 가고 있죠. 이렇게 다 세 개가 다른 겁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괴롭힘 다 다른 겁니다. 여기 지금 가이드라인에 딱 쓰고 있잖아요. 세 개가 다른 거라고. 근데 원액 파트너스의 영문 내용 중의 핵심은 뭐다? 다 같이 가자. 세 개 다 같이 가자. 그러니 구글 본사가 받아줄 리가 없죠. 다 따로 가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허위 사실만 다루고 있고 허위 진술을 친구가 주장해야 된다. 왜 허위인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근거로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신포입법 CDA 많이 알고 계시죠? 삭제 안 합니다. 명예훼손을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따르겠다. 한국으로 가면 이제 미국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으로 가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URL, 주소, 한 동영상 하나마다 따져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122개 채널에 한 채널에 예를 들어서 100개씩 그럼 몇 개입니까? 122개 곱하기 100 이 많은 걸 다 한 번에 삭제해달라? 이렇게 안 합니다. 콘텐츠 하나마다 URL 하나마다 특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제출해야 하는 게 명예훼손입니다. 이걸 안 하고 포괄적으로 122개 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니 구글 본사가 좀 황당하겠죠. 한국식으로 간다고 좀 말씀드렸죠. 원액 파트너스는. 근데 한국식인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해 못해요, 한국식인 거를. 그래서 명예훼손은 결론은 어떻게 됐다?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걸 아니까 어떻게 했다? 원액 파트너스에서는 이걸 아니까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괴롭힘이든 사이버 괴롭힘이든 명예훼손이랑 다른데 그게 비슷하다고 하니 그 비슷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내용 증명을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게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낸 취지는 그거였어요. 속지 말라고 했던 게. 그래서 제가 보낸 호소문의 내용은 속지 마라. 삭제 요청의 근본적 문제점 이렇게 얘기해서 명예훼손을 얘기하고 있지만 명예훼손과 괴롭힘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괴롭힘과 명예훼손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법의 지배니 뭐 미국 판례니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쭉 썼습니다. 호소문에 쭉 썼습니다. 제가. 따라서 괴롭힘과 명예훼손은 다르다. 근데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보면 괴롭힘도 아니다. 괴롭힘도 아니다. 괴롭힘은 특징이 있습니다. 괴롭힘은 타고난 특성을 이유로, 본질적 속성을 이유로, 보호대상 집단 신분이란 이유로, 이런 특정 집단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괴롭힘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괴롭힘도 아니다. 이게 호소문 취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8월 15일 날 제가 공개했고 보내기도 하고 공개도 했고 받았다라고 방금 메일 보셨죠? 근데 원액 파트너스에서는 8월 19일 날 보내기를 명예훼손을 괴롭힘으로, 명예훼손 갖고는 삭제 안 하니까 구글이, 유튜브가 괴롭힘으로 대신 섞어서
괴롭힘 규정에 명예훼손이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고 그렇게 그 정책이 안 돼 있죠. 따라서 구글 본사의 영문 그 요구는 잘못됐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구글 본사 영어인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8월 19일자 보냈죠. 8월 19일 날 영문으로 보냈는데, 여기 보면 defame 돼 있죠. 명예훼손, insult,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이거를 삭제라는 얘기인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삭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법원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원 결정이 있어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걸겠죠. 민사 소송도 건다 하는데, 일단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소송도 걸겠죠. 삭제해달라고. 삭제라는 민사 소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소도 하겠는데, 고소든 민사 소송이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하려면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저에 대한 인적사항을 구글 코리아는 모릅니다.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도 없고, 그래서 구글 본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무수한 수사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구글 본사에 보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도 나와 있고. 근데 구글 본사는 안 따릅니다. 구글 본사는 저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고소든 저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못 합니다. 그럼 구글 본사 상대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느냐? 미국 가서 싸워야 돼요. 미국 가서. 한국으로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본사랑 싸우는 거는. 아무튼. 그래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걸었는데, 모욕은 미국의 모욕이라는 아예 그냥 범주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욕죄 한국에 있고 미국도 있지 않냐? 미국에 모욕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 정말요? 모욕죄라는 게 아예 미국은 없어요? 네, 미국은 모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영문을 썼네요. 명예훼손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어떻게 했다? 명예훼손 갖고는 삭제 안 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구글 본사랑 싸울 때는 어디가 싸워야 된다? 캘리포니아. 그걸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재판 관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전속 조항이라고 해서 계약에 넣어요. 근데 그거를 저하고 서비스를 할 때는 저하고 적용되는 문제인데, 친구 입장은 서비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이랑 지금 어떤 입장인지 아시죠? 저랑은 구글이랑은 서비스 계약 당사자예요. 그래서 전속적 관할이 적용됩니다. 근데 친구는 구글이랑 서비스 관계가 아니에요. 이 쟁점에 관해서는.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CDA 아까 말한 통신품위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입법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나냐면 삭제하지 마라. 친구 같은 사람이 요구해도 플랫폼 삭제하지 마라. 이게 통신품위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해 아시겠죠? 그래서 통신품위법상 삭제하지 않고, 그래서 삭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글이. 다 이유가 있죠. 따라서 저에 대한 신원을 알아야지만 고소를 하고 삭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가처분이든 본안처 소송이든 저에 대한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본사가 안 알려주기 때문에. 경찰이 요청해도 공문을 보내도 안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요구에도 안 알려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글 본사는. 따라서 그렇지 확실히 아니다라는 건 모르죠. 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고소하고 민사소송 들어올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들어올 수 있고 삭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핵심이고, 오늘의 핵심인 이 영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 호소문이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잘못됐다. 인설트, 모욕이라는 건 아예 개념이 없어요. 미국 애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대륙법에만 있는 겁니다. 인격권 침해하는 모욕. 미국 애들은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모욕죄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 명예훼손은 거의 삭제 안 한다는 거.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괴롭힘 조항으로 이제 막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문에도.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괴롭힘을 따져보자고 해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아니다. 집단 특성으로 제가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제 호소문이 다 맞고 이 영문이 다 틀립니다. 또 저는 공적사항을 강조했죠. 근데 영문에서는 사인이다, 사적사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적사안 아닙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공적사안, 사적사안, 공인, 사인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대법 판례를 쭉 써놓더니 따라서 이 땡땡땡이 그 친구거든요. 친구는 사적사안이다. 사적사안이 아니고 이건 사적정보다. 사적정보인 건 맞는데 개인정보는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전 건드리지 않았어요. 따라서 명예훼손 문제인데 명예훼손도 그래서 원해파트너스 영문 레터의 핵심은 사인이고 또 공적 사안도 아니다. It cannot 아니다. 또 이것은 공적 사안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실은 뭐다?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그 개인이라도 자발적으로 입장문 발표하고 1차, 2차만 발표하고 경찰에서 중간 수사 발표하고 청와대도 발표하고 모든 언론이 다르고 그 알도 다르고 이렇게 되면 사인이 침묵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참여 안 할래, 공적 논의 참여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언론에 접근해서 모든 걸 해명하고 발표하고 고소 계획, 현황, 앞으로 미래 계획도 발표하고 입장문도 발표하고 이래서 공적 사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이 이미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영문 레터도 잘못됐다. 다 잘못됐다. 또 허레스 다루고 있죠, 허레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번역 딱 해드릴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뭘 다루고 있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harassment. 그래서 그 harassment는 괴롭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 괴롭힘이 아니에요. 집단 본질적 특성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친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괴롭힘하고도. 따라서 괴롭힘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고 모욕은 아예 쟤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본사에 보낸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잘못 짚고 있다. 뭐든지. 그래서 제 호소문 보시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좀 약간 사용된 영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관할이 어딘지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적용되는지 약관 자체를 좀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원앤파트너스에서 보낸 이 영문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 아니면 텀즈 오브 서비스라고 그래요. 약관, 정책, 팔러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미국 법도 이해 못했고 구글의 유튜브의 약관도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증명 구조도 좀 이상하고 모욕은 없습니다. 미국에 모욕이 없다는 걸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명예훼손에 관련돼서 약관도 한번 안 읽어본 것 같고 그리고 괴롭힘과 약관을 막 섞고 있는데 다 나눠야 된다라고 아까 보셨죠? 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고 민망하고 창피하다. 미국 판례 100페이지 되는 거 그거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0페이지 되는 판례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미국 책 하나에 1200페이지거든요. 미국 판례 그 책이 한 과목. 그런 과목을 주요한 과목을 거짓말 안 하고 20권 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보려면 한 30권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육법 전서 6개에다가 좀 더해서 뭐 8개, 9개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은 20개 정도 보셔야 돼요. 과목이. 또 더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1200페이지. 판례만. 판례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 원앤파트너스에서는 조금 그냥 어차피 뭐 지식 자랑하려고 보낸 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좀 터무니없는 게 많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 왜냐면 핵심적으로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여러분. 대법 판례를 넣어야 되는지 미국 판례를 넣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도 혼동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넣었죠. 따라서 이렇게 막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한국 법인지 미국 법인지 그러면서도 또 허레스먼트는 한국에 없는데 구글 약관을 따르고 있고 자기네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어디 걸 따라야 되는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욕이라는 거를 미국에 있는지 전혀 그 다음에 공인 사인 공적 사안도 한국 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미국 법을 따르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관 자체도 이해 못 하고 있고 제가 설명을 지금 다 드린 거를
관심 있는 분은 조금 천천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은 그냥 너무 좀 불충분하다, 좀 민망하고 부끄럽다, 나 참 부끄럽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